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뉴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퇴원했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국민이 살려주셨다. 남은 생도 국민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자.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정치도 종식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서로 존중하고 상생의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를 세우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살려주신 부산 시민, 소방서, 경찰, 부산대 병원 관계자, 서울대병원 관계자들께도 감사한다. 이렇게 짧게 인사 한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오늘 퇴원을 했는데 경찰이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 결과가 최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엄청난 제1야당 대표, 최다수당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 테러가 있었는데 이것을 며칠 만에 종결을 하고 최종 발표를 한답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수사가 그렇게 쉬웠습니까? 자, 이게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대한민국 경찰이 세계 1위입니까? 수사 능력이? 옛날에는 조작 1등이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해할 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목에다 꽂은 이 살인 미수범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와. 부산경찰청이 어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얼굴도 공개 안 한다. 이름도 공개 안 한다. 나이도 공개 안 한다. 뭐 언론에는 다 나이 등은 다 나왔던데. 왜요? 성씨도 공개하지 말지 그래요? 와, 정말 이 김모 씨 67살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얼굴, 이름, 나이 다 왜? 인격권 침해랍니다. 이야, 이렇게 살벌하고 어마어마한 세계 토픽에 나오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인격권 침해다. 우리 경찰이 언제 그렇게 인격을 존중했습니까? 진짜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 공개한 사람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사건을 일으키면 포토라인에 세워서 다 얼굴 공개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범은 가려줍니까? 가려줄 이유가 인격권 침해?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인격권 침해라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경찰. 이야, 정말 막 박수를 보내드려야 됩니까? 우리 경찰청 정말 인격을 이렇게 존중하는구나. 개뿔이나. 민주당, 국민의힘 수뇌부 다 검찰 아니면 경찰이잖아. 또 당적도 공개 안 한대요. 그것이 정당법 때문이랍니다. 자, 일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정당법에 의해서 당적 공개 안 합니다. 그냥 뭐 누가 어디 절도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무슨 어디 당원이야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정당법에.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 사건이잖아요. 야당, 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들이댄 사건이라니까요. 정치적 사건인데 당적은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 안 합니까? 물론 이 사람이 그동안에 국민의힘 그쪽에 있다가 1년 전에 민주당으로 왔다. 이거 뭐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건 초기에 다 알았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발표 안 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법 잘 지켜. 아주 보면. 정치적 사건이라니까요. 이건 정당이 무슨 어디 소속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살짝 비껴가겠다? 이야. 날마다 경찰을 향해서 막 절하고 박수 쳐야 되겠네. 뭐 인격을 존중해주고, 이야, 당적. 당연히 밝혀야죠. 이거 정치적 테러잖아요. 네? 살인 미수고. 자, 그럼 그때 박근혜 전 대표 피습 때는 다 발표했잖아요. 그때는 왜 인격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갑자기 와서 우리나라가 막 인격이 존중받는 어마어마한 국가가 된 겁니까? 그래요? 경찰 여러분?
물론 뭐 여러분이 뭐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압력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이건 사건을 축소하고 싶잖아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무섭잖아요. 완전히 망하게 생겼잖아요. 중도층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축소하고 싶은 거잖아요. 계획범죄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런 걸 너무 쉽게, 이렇게 쉽게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일단 오늘 오후에 발표하는 내용을 좀 봅시다. 물론 보고 정말 최종인지 그렇게 수사를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잘했는지는 오후에 판단할 일이다. 하여튼 이 수사에 알 수 없는 손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겠죠. 않겠죠. 예. 나중에 특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이 경찰청의 이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만났어요. 여기에서 사건 초기에 이 사건을 경상이나 단순 열상으로 보도하거나 피의자를 단독범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부분, 또 배우에 대해서도 마치 단순한 노인의 범행으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진상을 좀 반드시 잘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전현희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노인이 그냥 우발적으로 한 사건입니까? 근데 경찰 처음에 어떻게 발표했어요? 단순 열상이라. 물론 경찰이 발표한 건 아니죠. 나중에 보니까 막 총리실에서 그랬다대. 총리실이 이런 걸 조작하는 데입니까? 할 일이 없어. 총리가 지금. 대기업들. 그럼 못 써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예고됐던 일이 하나 있었죠. 김종민, 이원욱, 조은청 등 원칙과 상식 민주당 내 이 사람들이 예고했던 대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기 직전에 국회에서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탈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된다. 그랬어요. 뭔 소리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되니까 민주당을 탈당한다? 아니, 윤석열 정권이 독주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니까 나는 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거. 그냥 나는 이재명이 싫어요. 그러니까 나갈 거예요. 그리고 공천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갈래요. 이래요. 그래야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답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당신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다당제를 했어야지. 그러면 그때 다당제 합시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여야로 딱 양당으로 갈라져서 사니까 재밌었잖아요. 행복하게 내내 꽃길 걷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 못한다.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되니까 탈당한다. 민주당이 지금 제1야당이고 최다수당인데 그 안에서 해야지. 심판을 해도. 일제까지 민주당 흔들기만 하고 이재명 대표 흔들기만 하고 민주당 무너져라, 사라져라, 자빠져라 기도하고 있다가 나가면서 방탄정당, 패권정당, 팬덤정당 무슨 소리야. 당신들이 그 안에 있었잖아. 양반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다. 승자 독식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뭐죠? 이게 따로 있습니까?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치인이 실패한 거잖아요. 당신이잖아, 정치인. 니들이 실패했지. 왜 대한민국 정치가 실패해? 정치인이 실패한 거잖아. 이런 단어 선택도 똑바로 못한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나가려다 보니까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싶으니까 그러겠지. 대한민국 정치가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 대한민국 정치인이 실패작이라고 이 양반들아. 정치라는 게 따로 있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정치잖아.
그러면 똑바로 했으면 정치가 왜 실패합니까? 뭐 알지도 못한 것들이. 공부나 좀 열심히 해. 야, 그러면서 분노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함께 사는 미래로 가겠답니다. 분노의 돌멩이를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 이재명이가 들었어? 지금 분노의 돌멩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당 체제에 돌멩이 정도가 아니라 막 그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네 자신을 보라니까. 남을 말하지 마. 예?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눈구멍에 들어있는 대들보를 보란 말이야. 예? 내 발가락 밑을 보라고. 내 발뿌리를. 자기도 보지 못하면서 남한테만 지랄해. 조홍천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까 나 보면서 이거 야, 기자회견 보면서 이 늙은 나이에 막 받아 쓰느라고 손가락 아파 죽을 뻔했네. 조홍천이가 그랬어. 지금 나 탈당한다고 지역구에서 난리다. 속이 뒤집어진 상황이다. 그래도 간다. 그랬어요. 자, 당원들이 경선에서 공천을 줬고 그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 근데 지금 지역구에서 난리랍니다. 속이 뒤집어진 상황이래요, 본인이. 그래도 간답니다. 이야, 당원들 다 버리고 가면서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찍어줬던 그 당원들을 버리고 가면서 자기 속이 뒤집어진대. 당원 속이 뒤집어져야지 왜 당신 속이 뒤집어지냐고. 내가 기자회견 보다가 진짜 내가 테레비 깨볼 뻔했네. 그러면서 김종민 의원이 또 그랬어. 이게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다. 민심에 닿아서 꽃이 피고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뭔 소리야. 당신들이 계획을 했잖아. 근데 뭔 계획을 또 안 했어. 그러면서 막 이게 민심에 닿아서 꽃이 피고 강물처럼 흐른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뭐 꽃이 피고 강물처럼 흐른다는 소리는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탈당하면서 그것도. 말 같은 사람들이 너무 솔직하지를 못해. 물론 내가 아는 정치인들 중에 솔직한 놈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분들도 솔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잖아. 공천 안 될 거니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지역구 관리도 안 해. 의정활동 안 해. 안 하진 않았겠지. 못해. 잘 못해. 이러니까. 그리고 하는 짓이 뭐였어? 대표 씹고 당 씹고 하는 거였잖아. 지도체제 흔들고. 이재명이 너 나가. 당원의 77.7%가 뽑아준 당대표를 너 나가. 그리고 다음 대권 1위 지지율을 받고 있는 대표한테 나가래. 우리는 통합 비대위 꾸려야 되니까 너 나가. 이거 뭔 소리야. 응? 이상민이 봐봐. 이상민 의원. 그동안 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있을 때 쓴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당을 위한 충정이라고 했어.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어디 갔어요? 그분? 자기 이념과 철학하고 완전히 다른 그대로 갔잖아요. 물론 이념과 철학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 민주당에 있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차별금지법 찬성했고 뭐 동성혼인 등 뭐 이런 것들 다 찬성했어요.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했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쪽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뭐 100년 전부터 국민의힘이었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공천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선 되면 국회의장 한번 해볼까? 하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 나는. 근데 더 웃긴 게 하나 있어. 완전 코미디가 하나 있잖아요. 잘 아시죠? 탈당 기자회견 20분 전에 윤영찬 의원이 성남중원이에요. 윤영찬 의원이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대요. 나는 안 나간대.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다가 탁 올렸어.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한다. 이야, 이분 진짜 민주투사고 민주당을 지켜온 완전 수비수네. 진짜 그래요? 이 이야기를 만약에 소한테 들려주면 소가 웃어버려. 아니, 성남중원에 나오려고 하는 현근택이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곧바로 태세 전환한 거잖아요. 현근택이 못 해볼 것 같으니까 방금 전까지는 나 탈당할 거야. 민주당 뭐
민주당 이재명 체제로는 못해. 그러다가 갑자기 현금택 문제 딱 터지니까 갑자기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도 귀하다. 그러면 이낙연은, 당신이 좋아하는 동아일보 선배 이낙연은, 그 양반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하나도 귀하지 않고 천박해서 나갔나요? 가서 물어봐. 아싸하게 말하라니까, 쉽게. 누가 그거 몰라요? 현금택 문제 터지니까 성남 중원에서 그러면은 그동안 그랬잖아요. 자객 출마다, 자객 공천이다, 이따위 소리 했었잖아요. 그런데 현금택 문제가 떡 생겼어. 현금택 날아갈 것 같네. 야, 나는 탈당 안 해. 이게 바로 배신의 정치야. 조홍천 이원욱 입장에서 보면, 와, 배신을 막 거듭해. 인간들이. 그래갖고 정치한대. 그러니까 정치하는가? 그건 잘 모르겠다. 다른 정치인들을 막 욕할 생각은 없어요. 자, 댓글 고종섭님이 잘 가라. 다시는 근처에 오지 말고. 그리고 밤톨파파님이 윤영찬은 왠지 현근택이 지역구에 못 나올 것 같으니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바이님이 바로 밑에다. 윤영찬, 이자석이 아주 얍삽한 인간이네. 전성우님이 네, 아주 얍삽한 인간이네. 이야, 요거 동그라미 쳐야 돼. 얍삽한 인간이네. 예, 전성우님이 정권 심판을 입에 올리며 정권 보호의 길을 가는 모질이들. 그렇습니다. 예, 모질이들. 확실히 철저히님이 나가서 이상민처럼 추접스럽게 살지 말고 알았냐? 하고 충고를 하셨습니다. 심상사성님이 고마워요, 잘 가요, 노빠꾸 그랬고요. 지킴이님이 윤영찬 서른 데리고 나가 그랬습니다. 이낙연과 저 3인 탈당파들 이유는 고상하게 들리지만 사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 아니냐? 랑대비님이 꺼져 그랬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느 절에 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고, 자, 또 부산 1박 2일 간다고 그러고 난리인데, 또 막말한 비대위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 지난 21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익을 위해 미국과 싸워가며 대한민국 건국을 쟁취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지가 그래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세계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 그랬습니다. 우와, 김구 선생님한테 이따위 말을 할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자 윤봉길 의사의 손녀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하나 있어. 윤주경 의원. 윤봉길 의사의 손녀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했어. 폭탄 던진 분이 국제 정세를 몰라서 폭탄을 던졌을까요? 라고 박은식 비대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박은식 비대위원은 이런 말도 또 했대요. 전쟁에서 지면 집단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나쁜 새끼.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 자, 또 있어. 한 위원장 영입 1호 박상숙 변호사. 야, 한동훈 팬클럽에서 활동했다던데. 이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30살 전 결혼 못하고 아이 안 낳으면 남녀 불문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야 된다. 이야, 얘 김정은하고 친한가 봐. 아오지 탄광으로 막 보낼 수 있는 모양이지. 김정은하고 친하면 간첩이야, 임마. 빨갱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운영하던 커뮤니티에 이런 말도 있다 그래요. 이런 건 별 아니까 그냥 이야기하지 맙시다. 근데 또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안에 인민민주주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답니다. 이렇게 상대 당, 내가 싫어하는 당이라고 해가지고 빨갱이다, 인민민주주의다 이따 이 말을 막 하면 됩니까? 정신들이 너지. 하여튼 근데 지난해 말에 민경우 비대위원이 한 말이 압권이잖아요. 지금 가장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 그래놓고는 죄송하다. 이거 뭐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있다. 민경우 씨는 사퇴했더구만. 사퇴 당했는지 사퇴했는지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5일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자기가 다 임명했잖아, 이런 사람들. 응? 자기가 임명해놓고. 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지? 영산도 그러고. 말하고 행동하고 좀 같아주면 안 돼요? 예? 한동훈 씨. 그러면 안 돼? 아, 또 시라겠다고 또 지랄들 하려는가? 시라 그래, 높은 사람한테 원래.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유, 무섭다, 야, 좀. 레드 동키님이 정부 인사 검증 책임자가 누구였더라 잊었었는데, 예라이, 그랬고. 전태선님이 법조인 수준하고는 참 한심한 인간이다. 이게 영입 1호냐? 그랬어요. 박군이 유유상종. 마다님이 세상은 넓고 인재는 널렸는데 참으로 신기하다. 국힘 화이팅! 그랬습니다. 이야. JJ님이 이런 사람들 모으는 것도 재주네. 일부러 이러냐? 그랬습니다. 자, 오늘 1월 10일입니다. 1949년 1월 10일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친일파 처벌을 최소화하라 이런 담화를 발표한 날입니다. 반민특위가 설치가 되고 박흥식이, 노덕수리, 최남선, 이광수, 최린 이런 사람들이 체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반공투사를 친일이라고 친일했다고 다 잡아가는 반민특위는 누구를 위한 단체냐? 이따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그때부터 생겨난 게 뭡니까? 친일파 처벌을 주장하면 이제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공투사라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딱 했으니까. 그래서 친일파를 처단하자. 그러면 너 빨갱이 이러면서 잡아가는 거야. 그때부터 좌우 이념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이승만 박사님, 네, 그분이 어떻겠습니까? 독재자였잖아요. 부패했잖아요. 3.15 부정선거 했잖아요. 그래서 4.19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런 분이 이승만이요. 아까 누구? 인재 영입 누구라 그랬지? 박은식 비대위원이. 야, 이승만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미국과 싸워가며 건국을 쟁취한 인물인데 김국?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공부부터 하세요. 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요. 근데 하필 오늘이 친일파를 처단하지 마라 라고 이승만이 담화를 발표한 날이다. 예, 이 말씀까지 들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